안녕,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김병진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응시인원 분석 6평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응시인원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영상 봤는지 모르겠네. 안 봤으면 이거 보고 난 다음에 그거 꼭 보세요. 그것도 여러분들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걸 볼 거냐면 채점 결과가 나왔는데 그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성적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와 수학에 있어서 원점수 등급 컷은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평가원에서 그냥 표현점수 등급만 줬기 때문에 난 도대체 몇 개를 틀렸길래 이렇게 등급이 이렇게 나온 거야?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부분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많이 말하잖아요. 등급별, 그러니까 선택 과목별로 유불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불리가 있다는 것이 진짜로 존재하느냐. 만약에 존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하고 할 거예요. 물론 결론은 하나야. 지금 선택한 과목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결론인데 그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근거,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것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영상을 같이 보면서 잘 따라와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출발! 자, 그랬을 때 우선 먼저 국어의 등급 컷 원점수, 등급 컷 원점수. 옆에 요 등급 컷 표준 구분 표준 점수라고 돼 있는 게 있죠. 요런 것들은 전부 다 평가원에서 발표가 된 점수예요. 그러니까 1등급 구분 표준 점수는 132, 2등급 구분 표준 점수는 125.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표준 점수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표준 점수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원점수로 몇 점이야? 난 도대체 몇 개를 틀린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등급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들은 90점이나 91점을 받으면 1등급 컷에 걸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문제 정도? 뭐 4문제, 5문제 요 정도 틀리는 거. 근데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 중에는 한 2개 정도를 더 틀려도 그러니까 6개나 뭐 7개 정도 틀려도 1등급 컷에 걸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 사이에 격차가 존재하죠. 이 격차를 지금 잘 보면 등급별로 이렇게 잘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 2문제 정도, 5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2점짜리 하나, 3점짜리 하나, 이렇게 2문제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등급컷이 딱 떨어지지 않고 왜 저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바뀐 수능 체제에서의 등급을, 그러니까 표현 점수를 산출하는 과정이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의 점수의 조합에 따라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지금 보면 2등급 컷에 화법과 작문의 2등급 컷에 해당하는 82점부터 84점의 이 조합 중에서 82점이라는 점수를 보면 82점 안에서도 다양한 점수 조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은 69점인데 선택 과목은 13점인 친구도 82점이고 그냥 맨 아래에 보면 공통 과목은 62점인데 선택 과목은 20점인 친구도 82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친구가 점수 계산을 하면 표현 점수 계산을 하면 126, 125, 124 이렇게 이 세 명의 친구가 모두 다른 표현 점수를 갖게 돼요. 근데 1컷이 125가 표준 점수니까 이 125까지는 1등급이지만 124점을 받은 62점, 20점 조합에 124점을 받은 이 친구는 2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걸 보여주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잘 보세요. 이 패턴을 잘 보면 이 친구는 69에 13에 82점이고 이 친구는 62에 20에 82점이니까 이 친구는 선택 과목을 잘 받고 이 맨 위에 있는 친구는 공통 과목을 잘 받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통 과목을 잘 보니까 표준 점수가 2점이나 차이가 나는 그런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그 이야기는 공통 과목의 배점이 국어 수학이 다 똑같아요. 공통 과목의 배점이 기본적으로 뭐 74%에서 76% 사이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상태를 보면 공통 과목을 잘 보는 게 당연히 표준 점수 계산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여러분이 공통 과목에 집중해야 되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수학은 어떤가? 그러니까 수학을 보면 수학은 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등급 구분 표준 점수가 쭉 있고 그 옆에 선택 과목에 따른 점수가 나타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등급 같은 경우는 확통은 89점으로 보여요. 물론 88점도 1등급인 게 있겠지만 표본상에서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89가 맞는 것 같고 미적은 84에서 85, 기하도 86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점수가
돼 보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점수가 되면 134점을 받아서 1컷에 걸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26점이 2컷인 2컷은 80, 73, 74, 76 이렇게 각각 배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국어와 다르게 얘네 둘의 차이, 즉 확통과 미적의 차이는 5점, 4점 요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점, 4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5점, 6점 요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럼 한 문제 또는 한 문제 플러스 알파 뭐 요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점 차이가 나면 한 문제, 그 다음에 5점, 6점이 되면 한 문제 플러스 알파, 뭐 2점짜리랑 3점짜리를 틀리거나 3점짜리 두 개를 틀리거나 이렇게 한 문제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는 거고 기하와 미적의 차이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보여요. 그렇죠? 이게 1, 2점 차이니까 1, 2점 차이는 뭐 2점짜리 하나를 더 틀린다거나 뭐 이런 구조로 차이가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유불리를 많이 얘기하는 건 요 등급 구분 점수라는 것보다 다른 데 있어요. 그리고 등급 구분 점수에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와 여기가 단순히 원점수만 차이가 난다고 해서 미적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건가라는 의문을 품어봐야 돼. 왜? 미적의 이 점수를 받기 위한 노력과 확통의 이 점수를 받기 위한 노력이 같은가?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사람들이 흔히 많이 말하는 선택과목별 유불리는 여기서 좀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화면이 바뀌었지. 이게 뭐야? 원점수 만점, 즉 100점에 따르는 선택과목별 표준점수의 분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을 선택을 해가지고 시험을 보면서 만점을 받으면 141이 나오는데 언어와 매체를 가지고 만점을 받으면 146이 나오더라. 그러면 똑같이 원점수 만점을 받았지만 5점의 차이가 나는 거고 확통과 미적과 기하도 보면 각각 142, 146, 145 그래서 4점, 확통과 미적은 4점, 미적과 기하는 1점의 차이가 난다. 그럼 똑같이 만점을 받았는데 표준점수가 다르니까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불리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의 문제인가 하면 동일 원점수상의 유불리지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아니에요.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내가 갑자기 진지해졌지, 그치? 근데 재밌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지해졌어. 자, 선택 과목별 유불리가 아니라 동일 원점수일 때 유불리야. 바꿔 말하면 확통 선택자가 만점을 받았는데 미적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만점이 나오냐 이거야. 그게 아니잖아. 미적을 만점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미적으로 딱 넘어간다고 유리한 건 아니라는 거지. 즉 확통에서 미적으로 넘어갔을 때 유리하다? 근데 동일 원점수가 가능할까? 화작에서 엄매로 넘어가는 게 유리하다. 표준 점수가 더 크다. 그러면 화작에서 엄매로 딱 넘어가면 바로 동일 원점수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잖아. 그러면 저런 동일 원점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바로 시간을 투자해야 될 거야. 그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될 거라는 거지. 즉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수학에서의 고민보다는 국어에서의 고민, 즉 화작에서 엄매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이 꼭 생각해야 되는 건 화작에서 엄매로 넘어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할 시간이 필요해? 엄매를 학습할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 엄매를 학습할 시간 어디서 오니? 엄매를 학습할 시간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 다른 과목에서 오는 거잖아. 그럼 다른 과목이 완성도가 있어야 시간을 빼서 엄매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건 엄매로 가면 내가 엄매를 잘할까? 아니야. 엄매를 잘할 거야. 엄매로 가면 엄매를 잘할 거야. 근데 엄매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 그 시간을 내가 뺄 수 있는지가 여러분이 옮겨가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거다라는 거, 그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참고로 하나만 더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국어 수학 등급당 선택 과목별 점유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국어를 보면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가 각각 72.2%와 27.8%라는 전체 선택 집단의 비율을 갖고 있어. 그러면 1등급에 가도 70% 근처는 1등급을 구성하는 인원도 70% 근처는 화법과 작문 선택자고 20%에서 30% 사이는 언어와 매체 선택자여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지금 보면 이 빨간 네모가 둘러져 있는 부분에는 다 전체 언어와 매체 선택자보다 등급 내의 언어와 매체 선택자가 좀 더 많은 거야.
그치? 그리고 미적과 기하에 네모쳐져 있는 부분도 보면 전체 집단의 이 점유율보다 등급 내 점유율이 더 높은 집단이거든.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언어와 매체나 미적과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이게 유리하다기보다는 이건 결과론적인 현상으로서 국어를 좀 더 잘하는 친구들이, 국어가 우수한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언어와 매체를 많이 선택하더라. 합법과 작문보다. 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친구들이 확통보다는 미적과 기하를 좀 더 많이 선택하더라. 라는 그 선택 집단의 성격을 표현하는 거지, 이게 유불리로 바로 이어지진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그런 추세가 있다라는 거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평가원에서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추정을 해본 거지, 저게 반드시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의 핵심은 뭐에 있냐? 우리의 핵심은 바로 이 앞에 다른 과목의 학습 시간을 여러분이 좀 더 명확하게 따져보고 난 다음에 변경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 꼭 염두에 두고, 결론은 지금 선택 과목에서 좀 더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특히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 만약 화작과 언매의 격차가 지금과 비슷하다거나 아니면 뭐 조금 줄어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화작에서 언매로 넘어갔다. 그러면 세 문제를 틀리면 화작에 있는 게 훨씬 더 언매로 옮겨갔을 때보다 점수가 유리한 구조가 될 거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 지금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학습 완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그걸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안녕. 좋아요, 구독해주세요.